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올겨울의 기획 대한민국 치킨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 이게 한국이지 이게 한국의 맛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치킨을 판매하는, 우리가 치킨을 사기 위해 가고 통화하고 결제 정보를 남기는 곳,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첫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유승균 프로듀서입니다. XSFM입니다. 밤성 앞에 XSFM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이지요.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치킨 방송이 하루하루 점점 연장이 되잖아요. 유피디님은 되게 미리 얘기해버렸어. 아직 청취자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아, 그래요? 네. 이 치킨 방송이 원래 3회로 예정돼 있었잖아요. 아니, 원래는 뭘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일단은 7회로 늘어났죠? 네. 근데 연장이 되면서 약간 유피디님은 계속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좋아하고 계셔서. 저도 별로 그렇게 싫진 않아요. 내용은 충실하니까요. 네. 네. 아무튼, 대한민국 치킨전 마지막 회의 순서에서는요, 대한민국 치킨전 Q&A 시간으로 꾸며드린다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대한민국 치킨전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치킨 산업과 관련된 질문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요. 계속해서 지금 유면상 PD가 보내드릴 선물을 확보 중인데요. 갑자기 확 건조시켜버린 미라 같은 과일, 푸른액에서 아마 그 푸른액 세트를 보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아로니아진에서도 뭘 좀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상품이 늘어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푸른액은 진짜 맛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네. 먹어보면 다시 사긴 좀 그렇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비싸요. 돈 있을 때. 혹은 아니, 누구에게, 액세스몰도 졸라요? 사달라고 조르기 버튼 같은 거 만들까봐? 예.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겨울이 가기 전에 사셔야 돼요. 아, 그건 그래요. 네. 겨울에 누워서 먹는 게 진짜 꿀맛인 스낵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광고를 듣고 잠시 후에 정은정 농축산인과 다시 만나도록 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대한민국 치킨전. 농구 시즌이죠? 아, 그래요? 17, 18 겨울 시즌.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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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기회. 실내 구기 종목의 시즌. 그렇습니다. 실내에선 치킨. 그쵸. 네. XSFM의 17, 18 겨울 특별기획. 대한민국 치킨전 6번째 시간입니다. 점점 더 표정이 밝아지고 있는. 요즘 한국인 평균과 다르죠? 예, 정은정 농축산인입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분명한 거는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면 드릴수록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물어봐줘, 좀. 증문즉설, 막 이런 거. 오늘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게 허핑턴 포스트나 이런 데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점 몇 가지 이러면서 꼭 6개월에 한 번씩 그런 거 올려요. 그럼 막 리트윗이 되고 돌아다니죠. 네. 예. 보면 꼭 24시간 배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죠. 네. 예. 그리고 그릇 수거 이런 거. 그리고 첫 번째 댓글은 다 그거죠. 사람값이 싸니까 이런 게 아니겠냐. 네. 오늘은 배달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네. 하면 돼요? 하세요. 오늘 던지세요. 보니까 저기 바로 오늘 배달시켜서 드셨던데요. 저 입구에. 예. 안 찾아갔어요? 네, 아직 안 찾아갔던데요. 짜장면하고 볶음밥하고 네. 볶음밥하고 제가 네. 지난 주말에 드라마 환상의 커플을 다시 몰아보긴 하는 바람에 그래요? 그거 보면은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땡깁니다. 사게 됩니다. 짜장면하고 막걸리. 막걸리도 한예슬 씨가 정말 맛있게 먹어요. 네, 막걸리. 그리고 다른 걸로 아파도 파스를 붙이게 되고 그런 아이템들이 몇 개 있는데. 근데 결국은 돈 너무 많이 드니까 짜파게티 먹으라고. 맞아요. 남자친구. 근데 그때 나왔던 게 짜파게티가 아니고 짜장 파티였어요. 그래요? 제 인생에서 네. 가장 제가 황당했던 싸움을 했던 게 뭔데요? 그러니까 학교 후배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네. 오빠 그거는 무슨 맛이에요? 그러길래 그게 그러니까 짜파게티가 짜장면 맛이 아니잖아. 약간 그런 맛이야. 그러니까 걔가 짜파게티가 왜 짜장면 맛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짜파게티가 짜장면 맛이냐 아니냐로 되게 오랫동안 싸웠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오래 싸울 만하다. 내가 참 잉여롭다. 싸우고 싶으면 한번 던져볼 만한 주제다. 네. 이것은 짜장면 맛이냐 아니냐. 그럼 그게 무슨 맛이에요?
짜파게티 맛이지. 또 진짬뽕 이런 것도 짬뽕 맛은 아니겠네요. 그쵸. 예. 특히나 요즘 같은 시즌에는 이제 배달하는 라이더 분들이 네. 건당으로 이제 결제를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예. 그냥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주문 좀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많이 들 텐데 아니죠. 지금이 제일 치솟을 때입니다. 예. 매출이 뭐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연말에서 그리고 방학이 다가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방학도 의외로 이제는 좀 특수가 있어요. 방학 특수요? 예, 왜냐면 집에서 밥을 못 하니까. 그죠. 기왕 안 하던 거 갑자기 네.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보통 제 또래 엄마들은 방학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새끼 지옥이라고. 정말.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중간에는 한 번씩 낮에 그래도 그 배달 콜의 유지가 의외로 학생들 그 식사를 좀 많이 채워주는 게 있고 네. 거의 뭐 배달 전쟁이죠. 왜냐면 우리나라 음식의 그러니까 한식의 가장 큰 특징 그러면은 진짜 배달이거든요. 외국에서 잠깐 살았는데 그때 네. 이렇게 배달을 시키면 무조건 팁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워낙 또 땅덩어리도 넓으니까 시킬 수 있는 그 품목도 한정돼 있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시킬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치킨점뿐만 아니라 사실 뭐 거의 이제 출혈 경쟁 수준의 이 외식업에서 이 배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점주님들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해보면 제일 그래요. 그러니까 배달만 안 해도 좀 장사할 만 하겠다고. 배달 왜? 때문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사고. 예상할 수 있는 사고는? 예, 일단은 눈 비 오면은 사고 나는 것도 미끄럼 있고, 사고. 예, 그리고 접촉 사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런 거는 점주들이 다 이렇게 몰아줘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아르바이트나 혹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원래는 그 점주들이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좀 다 떠넘기고 뭐 이런 맞아요.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정말 전형적인 그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배달 아르바이트생 관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요? 예. 왜냐면은 사실은 이게 어르신들도 많이 진출해 있지만 가장 그 첫 번째 아르바이트 진출하는 남학생들, 그죠? 남학생들, 고등학교, 맞습니다.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갔을 때. 고3 때 예. 혹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나왔을 때 시당이 제일 화끈한 아르바이트. 예. 옛날에는 졸업이라기보다는 이제 학교 때려친 깡패 형이 하는 일이었죠. 예, 그렇죠. 지금은 대중적이에요, 되게. 네, 지금은 그쵸. 그때랑은 좀 다르죠. 원동기 면허증을 갖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진출을 하는데, 아예 요새 뭐 한 번씩 오도방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오토바이라고도 안 하고, 오도방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뭐, 길에서 제일 무서운 게 고라니보다 오란이라고 해서 오토바이 만나는데, 오토바이가 제일 무섭다. 그 도로에 위에다가 저 오토바이 생태 통로 이렇게 넣어놓으면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어요. 제일 무섭다고 그래서 오란이라고 막. 그렇죠. 많이 무섭죠. 근데 또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제는 이해하실 거잖아요. 주문이 밀려있으면은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네. 네, 어느 정도 또 무리를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배달 사고도 많이 나고 실제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점주님들 카페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활성화되는 카페가 뭐냐면 오늘의 무슨 진상 손님 시리즈가 딱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속썩이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이게 배달 관련한 것들이 제일 커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그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 오토바이까지 타고 그냥 오토바이까지 그냥? 예, 치킨 싣고 휙. 사실은 컨트롤 좀 잘 안 되잖아요. 그 막 되게 피 뜨거운 젊은. 와. 월급 받고 며칠 안 지나서 치킨과 네. 오토바이와 함께. 그리고 정말 최악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제일 코믹한 에피소드였는데 네. 싸웠나 봐요. 이제 사장님이 야단도 치고 이랬겠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보통 밤에 클로징을 시키니까 그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치킨을 다 튀겨 먹고 튀었어요. 다음날 왔더니 그 가게에 치킨을 다 튀겨 먹고 진짜. 우와, 그럴 수 있구나. 셔터 내리고, 그러니까 열 받은 거죠. 그래서 예. 뭐 어떻게든 이제 뭐 한번 이렇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무엇보다 이 배달이라는 게 사실은 한국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배달이 활성화됐다. 네, 왜냐하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가게 평수가 지금 이 녹음하는 스튜디오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홀이 왜 테이블이 한 서너 개?
3개짜리, 4개짜리 특히 치킨점 같은 경우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보는 동네 중국집이나 동네 치킨점을 상상하면 쉽죠. 네, 한국처럼 모든 1층이 거의 다 자영업으로 운영되는 네. 이런 특이한 구조에서는 우리가 길을 걷다가 평상시에 다른 때 이제 그냥 불 켜져 있고 영업할 때는 모르다가 그 가게가 빠져나가서 새 놓습니다. 네. 종종 멋진 표현 있죠. 새 놉니다. 새- 새가 놀고 있을 때. 새 놓읍니다. 새가 놀고 있을 때 딱 빈 방을 보면 느낌이 오죠. 되게 좁아. 네. 예. 그러고서는 무슨 뭐 지자체 규정이 있는지 뭔지 꼭 테이블 하나 둘은 어떻게 둬. 네. 들어가지도 않을 거. 거기에다가 옷을 쌓아놓고 들어오지 말라고 표시를 해놓고 배달 장사만. 그래서 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은 내가 만약에 창업 비용이 넉넉하면은 큰 평수에 막 100평 매장에 홀을 테이블, 제대로. 네, 홀을 제대로 하고 그러면 제일 편해요. 편하고 제일 좋은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한계가 있으니까 이 배달 권역이라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하루 종일 그 테이블 2-3개 있는 치킨점에 그 홀 손님만 받으면 몇 명이나 받겠어요. 그쵸. 망하겠다 그러니까 이거죠.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이라는 게 한국의 음식의 완전 특징이 돼버린 거죠. 근데 배달 음식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 짜장면도 네. 그렇잖아요. 짜장면 이렇게 물로 씻어보면 그러실 일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비비기 전에 보면 되게 노랗잖아요. 네, 네. 면이 아이보리색이죠. 근데 뭐 또 다시 뭐 추억놀이 하자면 예전에 분명히 짜장면 색깔 하였거든요. 와, 또 어려운 거 또 던지신다. 그래요? 예. 면 색깔이 하얗다? 네. 지금도 한 번씩 농촌 지역에 그냥 배달 안 하고 그 읍내에서만 파는 짜장면 색깔 보면 하얘요. 그래요? 그리고 약간 맛집으로 뽑히는 그 중국집, 그러니까 짜장면들이 좀 하얘요. 뭐냐면 소다를 안 넣거든요. 소다요? 네. 지금 우리가 시켜 먹는 짜장면은 왜 이렇게 노랗고 탄력 거의 쫄면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배달되는 동안에 불지 마라. 네, 그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안 불게 하려면 가만있자. 엄청난 탄력을 줘야죠. 그 시간 정도 두려면 이 쫄면도 뜨거운 데 넣어가지고 볶는 닭갈비집의 그 쫄면 물론 같은 쫄면입니다만은 식당에서 그 분식집에서 나오는 차갑게 해서 나오는 쫄면 있잖아요. 네네. 네. 걔가 제일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건 알아요. 네. 그쵸, 소다요, 진짜. 그래서 식소다라고 해서 이게 반죽을 할 때 처음부터 넣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한국의 음식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짜고, 달고, 그리고 엄청 뜨거운 거는 뭐냐면 그 배달의 문화가 좀 많이 개입이 되는 거죠. 가는 동안 식지 않아야 되고, 가는 동안 식었다고 해도 맛의 문제를 느끼지 못하려면 좀 짜고 달고 매운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렇죠. 가장 강력하죠. 그리고 배달을 하는 바람에 그 포장 패키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비싸졌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치킨 박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두꺼워졌죠. 네. 두껍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열기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좀 구멍이 있고 근데 그게 네. 벌써 거의 한 400원대 돼요. 옛날에는 그냥 치킨 상자 있잖아요. 네네. 거기 대충 펴가지고 다 안 다치니까 고무줄로 마무리를 네네네. 했잖아요. 지금도 네. 뭐 그렇게 하는 치킨들도 있긴 한데 가게는 다르지만 다 똑같이 못생긴 토끼 얼굴 하나 그려져 있었고.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피자 박스 형태로 그쵸. 이제 변하면서 네. 이게 열기를 꽉 잡고 있는 상태로 됐고 그렇다면 사실 그건 또 원가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완전 핵심은 요새 배달 앱에 대한 논란일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은요. 각자 사장님들이 아까 아르바이트생들이 퇴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사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을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좋고 네. 라이더를 위한 장비들도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좋고 그 네. 위험을 직접 감수하지 않아도 좋고 사장님들은 위험을 덜 감수할수록 좋으니까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배달 앱이긴 앱과 하잖아요. 그리고 배달 대행이죠. 아니요, 배달 앱이라는 거는 사실은 배달 앱은 서로 다르죠. 배달 네. 대행이죠. 배달 앱이라는 거는 콜 떨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가는 거고 네. 배달 대행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치킨점 배달 오토바이가 아니라 런닝맨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사무실 상당히 자주 이용합니다. 예. 우리 지금 이번 시리즈는 그냥 이게 시사 문제다 보니까 모든 프랜차이즈나 그 상표 이름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해주세요. 예. 원류 중 하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아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띵동. 맞아요. 네. 부릉, 띵동, 푸드플라이. 네. 그리고 페민라이더스. 강남 지역에는 또 야식 배달 이 많죠. 대행해주는 데가 많고, 그러니까 오피스 지구에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일종의 파출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초엔 그랬다더군요. 예,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되면 월 뭐 8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그 월 회비를 매주 내고 그리고 건당 수수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건당 2,000원에서 2,500원. 그래도 이게 좀 대도시나 이런 쪽에는 근데 진출돼 있는데 읍면 단위는 그나마 그것도 없어요. 지금도 머니까. 확산 단계죠. 예. 예. 그러니까 워낙 그 자기의 인력 관리가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배달 대행 서비스를 쓰는 게 대세긴 한데 그때 한번 보면 농촌 지역이나 이런 읍면 지역에는 아예 그 배달 대행도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배달을 하시냐면 자동차로 배달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봤어요. 네. 네네네. 자동차가 오토바이. 요번 그 조그만 이제 마티즈 같은 걸로 배달을 하세요. 근데 왜 네. 오토바이 안 하시냐니까 내가 이 치킨 팔다가 죽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길이 험한 길이 많고, 네네. 예, 뭐 관리가 안 돼 있고 도로 관리가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자세를 잡고 타는 네. 이제 이거 바이크가 뭐 이제 온로드에서만 계속 직진을 하면 되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이런 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스포츠형이라고 생각하고 타는 네. R차라고 하죠, 흔히. 네. 그 케이스는 그냥 여행 갈 때 한 번, 뭐 체육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그렇게 쓰는 취미 생활이고. 아니면 뭐 BMW의 투어링 바이크라든가.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배민 라이더스 광고에 그렇게 써 있죠. 소중한 곱창을 싣고서 계속해서 시간 맞추려고 빨리 그 작은 차를 몰다 보면 그 라이더의 몸이 나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스쿠터 같은 걸 타고 시골길 다니면 몸도 나만하지 않고 네. 스쿠터도 아마 다 깨질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치킨 한 마리를 배달시키기 위해서 차를 굴린다라는 게 되게 비합리적이잖아요. 기름값까지 근데, 생각을 하면요. 도시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세요. 눈이나 비가 오게 되면 그냥 차로 배달하는 경우가 있는 거여서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렇게까지 해서 남지는 않는데 그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 떠난 손님은 돌아오지 않는다. 콜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안 받거나 이렇게 되면 손님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성실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배달 대행 서비스도 굉장히 시장이 확장이 되는데 한 번씩은 요새는 그래도 워낙 이제 진출을 많이 해서 그렇지는 않은데 초기에는 배달 대행 서비스가 콜이 오면은 어차피 건당 2,000원 뭐 3,000원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거니까 네, 맞아요. 한꺼번에 싣고 배달하는 거예요. 뭐 웬만하면 콜이 다 같이 오면 묶어가지고 그래서 막 족발도 싣고 막 치킨도 싣고 그러니까 한번 슉 돌다 보니까 실제로 좀 음식이 식어서 온다던가 그리고 네. 이분들은 대행 업체 소속의 그 라이더들인 거지 그 업체 소속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해관계가 그래서 달라요. 그 친절함에 대한 굉장히 그 컴플레인이 많은 거죠. 그 너무 불친절하더라. 노하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래 한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그냥 물건을 사 받아보는 한국은 그런 게 너무 편안하니까 네. 사람은 그 사이에 책임 소재가 어디로 어떻게 갈라져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배송이 늦었어요 라고 판매자한테 화를 냈는데 판매자는 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는 배송 문제인지 알 수가 없고 그렇죠. 그거는 마치 배달 음식하고 똑같은 요즘은 이제 배달 대행들이 되게 많으니까 판매자한테 화를 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컴플레인을 하냐는 거예요. 이 노동시장 구조에서 보면 배달 노동이 사실은 가장 밑에거든요. 어렵기도 하고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도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비하적인 태도라고 하죠.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그 사연들을 좀 보게 되면 치킨을 배달했는데 손에다가 쓰레기 봉투를 쥐어준 거예요. 어차피 내려가 그런 미친놈들 되게 많어. 유명한 내려가는 이야기. 일 벌어라.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거 진짜 왕왕 되게 있어요. 배달 주유소 이런 데서 왜 쓰레기를 사람한테 줘? 미쳤어? 그리고 뭐 올 때 뭐 좀 같이 사와 뭐 이런 거. 그니까. 예. 그런데 그건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중에서 니네가 사실은 뭐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잖아. 딱 이런 게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배달 음식 먹을 때마다 저는 이제 우리 꼬마들한테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웬만하면 왜냐 시간 싸움들 하시는 그럼 분들이기 우리 집에 때문에 오는 것 중에 제일 반가운 게 치킨 아니냐. 옛날에는 양념치킨 시켰을 때 제가 나가 있었는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네. 버선발로 쫓아나가는 그렇죠. 거죠. 채갈까봐. 친척이 반가워, 치킨이 반가워. 그리고 이제 비 오는 날 이렇게 우비를 입고 막 이렇게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또 그걸 또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그래서 많은 못 거예요. 들어오시잖아요. 네. 네. 이상한 갑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왜 배달하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하는 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듣고 하는데 그래서 꼬마들한테 가서 딱 두 손으로 돈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와라. 안 그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너무 그
그 심한 거예요. 배달 노동자들의 그 사연들을 또 들어보면. 특히 배달 대행 앱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회원의 주소를 보고 가잖아요. 연락처도 다 보고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 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손님은 네. 내가 지금 지 개인 정보를 다 들고 있는데 죽여불란 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무섭게 돌변할 수도 있죠. 사람 너무 이제 그 몰아세우면. 그게 이제 그 택배기사님들도 그렇고 시간에 네. 쫓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저희 집에 배달하는 택배기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네. 약간 아무리 시간에 쫓기셔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네. 싶은 사례들이 왕왕 있어서 근데 배달하시는 분도 바쁜 시간대에는 조금 그런 사례들이 좀 있죠. 또 유일하게 도 연말에 딱 한번 마음이 좀 편하신 것도 있대요. 콜도 많아서 힘들기도 하지만 좀 당연하게 늦게 오겠거니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 피자든지 뭐 치킨이든지 다 시켜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오히려 좀 마음 편하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그 일상이 얼마나 사실은 빡센지. 예, 빡센지는 다 알 수 있죠. 네. 한국 최고의 답정너잖아요. 뭐요? 치킨 거 언제 와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저도 아까 한 번 했죠. 그 민족의 3대 거짓말이잖아요.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그 배달 사업에 대한 얘기를 지금 짧고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원래 모든 한국의 업계라는 게 태동 초기에는 실제로 일하는 필드의 노동자들에게 약간의 이권이 주어져요. 네. 그 권력이 살짝 주어져요. 지금 같은 경우에 배달 대행은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은 이동에 따른 배송 비용이 다르고 네. 기본 배송 비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꺼번에 배송해야지 하면서 가까운 곳을 여러 번 돌거나 네. 아니면은 먼데 비싼 데 있으면 거기가 좀 잘 주면 거기로 가야지 하면서 네. 그거를 배달하는 걸 정한다는 거예요. 네. 라이더가 자기 실력에 따라서. 그래서 그 만약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가게로 찾아갔는데 그 가게 점주가 조금 너무 좀 사람을 하대한다거나 그러면 네. 그거에 콜은 안 받아버린다고 다. 뭐 그럴 거예요. 도망가고.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초기에 그렇고 앞으로는 그 문제들을 다시 옥죄가지고 고객 쪽으로 권력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들을 또 아마 뭐 큰 회사들에서 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속 빠져 있고 오늘 제일 주제로 할 이야기는 이미 조금씩 다 나왔습니다. 결국 위험은 프랜차이즈 사장님들한테 많이 지워진다. 그렇죠. 점주들한테 주어지는 거고 위험의 외주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배달이라는 게 치킨점들의 승부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으로 시켜 먹는 요리가 짜장면하고 치킨점인데 치킨집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거대한 업체들도 이 배달, 그러니까 딜리버리 서비스에 진출을 다 해버린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부터 해서 롯데리아부터 해갖고 또 이제 뭐 피자 같은 데도 치킨하고 같이 이게 그러니까 피자 반, 치킨 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 패키지들이 많기 때문에 피자 프랜차이즈에 박스 하나 사면은 큰맘 먹고 사면 네. 주말 내내 행복하죠. 그렇죠. 예. 쿠키도 줘요. 예. 그리고 심지어 요새 이마트도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뭐만 몇 개만 사면 쓱 배달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배달 시장이 완전한 그냥 서로 출혈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또 작은 영세 업체들은 배달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미 웬만하면 야 맥도날드나 그런 큰 업체를 가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시급부터 해갖고 뭐 4대 보험부터 해서 좀 무조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힘들고 그래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데 뭐냐면 사모님이 튀기고 사장님이 배달하는 부부 맞아요. 인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홀 영업은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배달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문제가 그러니까 부부가 2명이 사실은 주방을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지 좀 노동 강도가 떨어지는데 식구들 중에 누구 한 명이 오토바이 핸들을 잡게 되면은 네. 이제 그 또 남아있는 홀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노동력도 강도가 굉장히 세지는 거죠.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이제 배달 앱에 대한 그 수수료 문제가 지금 모든 프랜차이즈들의 그 점주들의 가장 큰 불만들이거든요. 그래요. 아니 한번 슈퍼갑들이 제가 됐으니까. 출장 가가지고 거기서 출장에서 배달 음식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노력하면 알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배달 앱으로 시켜가지고 뭐 여기라든가 배민이라든가 네. 검색해가지고 시켜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배달에 오신 분이 대뜸 아 왜 그걸로 시켰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네. 네, 사장님이 왔네. 그랬나 봐요. 왜냐하면 종업원이면 이해관계자가 아니라서 그런 잔소리까지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 1위를 수성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먼저 진출을 했고 그 마케팅 싸움이 굉장히 네. 볼만하죠. 그래서 뭐
많은 문제가 생겼으니까 수수료를 이제 자기들이 0%로 하겠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이제 재작년에 막 선언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묘했다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이제는 배달 앱을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업체가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쿠폰북 같은 거에서 지역 권역별로 묶어서 쿠폰북 주거든요. 그런 것도 했고. 그러니까 지자체의 노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뭐죠? 전단지 작업도 했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배달 앱을 선택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다 어플 다운을 받아서 그 배달 앱을 통해서 시켜서 먹게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모든 점주들이 다 요기요든 배달의 민족이든 배달통이든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비가 드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상단 노출. 그건 이제 키워드 검색이 걸려야 되다 보니까. 그건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우아한 형제들 쪽인데 거기가 회사 이름이 우아한 형제들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맨날 얘기하죠. 아니 우리는 수수료 없다. 그리고 각 업체 다른 차 업체에 비해서 수수료는 가장 적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스팟 광고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마포에서 치킨 했을 때 딱 그게 뜨게 하려면은 한 군데만 광고를 하면 안 되고 한 스팟당 부가세 포함해서 아마 88,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8스팟을 광고하면 발사 32 벌써 32만 원에다가 그러면 저 옆집이 8개 스팟 광고를 해서 검색할 때 딱 상단에 8개 딱 그 뜨게 만들면 그럼 옆집 난 10개 할 거야. 그러면은 또 10개 하고 저 뒷집은 또 나 그럼 12개 할 거야. 이런 식의 방식도 있고 일단 수십 마리 네. 치킨 값을 저기 배달 앱에다가 갖다 주고 시작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은 아예 그냥 거기서 밀려나 버리니까. 그렇죠. 안 안 보이는 가게가 거죠. 된다는 것만큼 사장 입장에서 공포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이제 책 쓰고 연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이건 무슨 어디 이상한 갑이다. 왜냐면 저는 이제 계속 프랜차이즈에 분사하고 소위 말하는 6개 계열화 문제를. 그거만 봤는데. 이건 뭐지? 그러는데. 새로운 갑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 갑이 점점 좀 슈퍼화 되긴 해요. 점점 더 커져요. 왜냐하면 현대의 지금 21세기의 진짜 갑은 다 플랫폼이니까. 네. 그러니까 모바일 플랫폼. 근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배달 앱들이 성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 뭐 배달업체들의 매출이 늘어났다거나, 네. 예, 뭐 소비자의 이용 편의가 증진돼서 매출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그런 스팟 광고, 홍보 광고들을 통해서 또 어떤 기업들은, 어떤 회사 가게들은 구석에 있는 가게들은 올라온다거나 하는 순기능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배달앱 업체에서 그 말하는 거죠. 이 배달앱을 통해서 전단지 광고 같은 거 안 해도 되지 않냐. 전단지 광고는 사람도 써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업체 입장은 또 달라요. 우리 아버지 같은 저도 배달앱 아예 안 깔아놨거든요. 이건 이거대로 하고 전단지는 전단지대로 쓰고. 전단지는 전단지대로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또 소비자들 외면할 수 없으니까 결국엔 양쪽으로 다 돈이 나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게 되는 거네요. 할 게 너무 많다. 네. 네. 그래서 광고비로 많이 나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서 쓰는 게 낙찰 방식이 있어요. 낙찰 방식. 그러니까 매달 한 번쯤 이렇게 상단 노출에 하려면은 업체들을 모집해요. 그러니까 뭐죠? 옥션처럼 돈을 써내라는 거죠. 내가 낙찰 받으려고. 저거랑 똑같네요. 오픈마켓이랑 똑같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업체들이 막 돈을 써내죠. 근데 이 상단 노출이 거의 영업에 사활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 사람 막 눈치를 보다가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좀 비싸게 써서 내면은 상단 노출을 그 한 달 동안 이제 해주는 거죠. 저거랑 똑같아요. 이베이 네. 비딩이랑 똑같아요. 그니까요. 아니, 이거를 되게 똑똑한, 그니까, 그쪽 경영자 입장에서 되게 똑똑한 방식인 게, 정찰을 써놓으면, 어느 지역에서는 비싸다고 할 것이고, 어느 지역에서는 네. 싸다고 할 것이고, 그 불만을 다 받아주느니 비딩 때렸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더 많이 남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나 이런 브리핑에서는 우리는 수수료가 없는 회사다. 그리고 모든 업주들이 자기 어떤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계속 기존에 전단지 광고 하실 분들은 그냥 그렇게만 하세요 하는데 그 블랙홀 같은 단어네요. 자유의지. 예, 근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그 쇼핑몰에서 일할 때 그 G마켓이나 옥션에도 그런 식으로 광고를 붙이거든요. 예, 이베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이 초까지 나오는 전자시계까지 사가지고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딱 비딩 올리고 그랬어요. 시집간 지 5년 됐거나 입사한 지 5년 된 사람한테 하면은 뺨 맞을 소리입니다. 자유의지. 예.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내는 내가 찔렀지 뭐 이런. 좋다는 건 뭘까? 프랜차이즈 사장님들도 생각하게 돼 있다. 예. 우리가 말이에요. 예. 배달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하면서 지금
프랜차이즈 사장들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는 모르겠는데 무엇으로 돈을 쓰는가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잠시 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광고를 듣고 있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광고가 오늘로 끝입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하지만 원서 접수는 1월 12일 금요일까지 받습니다. 며칠 더 남았어요. 네, 공부하실 분은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공부는 원래 평생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만 하면 그것이 바로 시사 프로죠. 네. 시사 프로의 통념을 좀 깨봅시다. 먹고 살만한 분들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뭘 먹을지를 고민하지 먹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진 않죠. 그죠. 가난은 비만이죠. 네. 여러분의 인스타에는 오늘도 네. 뭘 먹었는지 쭉쭉 나옵니다. 마음만 가난하지 사실 돈 있죠? 예.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평생 대학을 다녀요. 네. 요즘은 4년제 대학교도요. 신입생이 20대 초반 아닌 사람들 은근 많아요. 저 때도 만학도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점점 많아진대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내가 그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뭘 하다가 서러워서 사람 차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27, 8에 대학 공부해서 대학 왔다. 이러는 형 누나들. 네. 이런 양반들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회사 일 다 끝나고 명퇴한 사람도 수능 봐서 대학 오고. 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회사 대표님이 있었어요. 만학도들 중에서. 경영대학원 말고? 네. 회사 대표까지 됐는데. 네. 이제 고졸이신 게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컴플렉스이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실수로 시각 디자인과 이런 데 가가지고 개고생하고 취업 못하고. 근데 요즘에는 저 다닐 때만 해도 요즘에는 그냥 시간이 있으셔서 혹은 이제 명예퇴직하셔서 네. 자기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배우고 싶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내가 뭘 먹고 살지가 궁금해서도 그렇게 이과에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공부 평생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도 좀 생각해봐 주세요.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안녕히 가세요.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요. 돌아왔습니다. 제가 배달을 시킬 때의 플로우를 생각을 해보니까 네. 배달 앱을 열어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있나 봐요. 여기가 여기가 맛있을까 싶으면은 그거를 평 보고요. 네, 그걸 평을 보고 또 블로그 검색을 해봐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알바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업체를 정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업주의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가게 차려놓고 전단지 돌리고 치성 드리면 됐는데 요즘에는 배달앱에 비딩도 해야 되고 배달앱에 방금 지금 그 말한 사이에 배달앱 비딩 나가는 돈 지나갔고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 해야죠. 블로거한테 나간 돈 지나갔고 또 이제 전단지는 전단지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똑같은 걸 시킨다고 윤세민과 똑같은 걸 윤세민의 부모님이 시킨다고 하시더라도 동네의 전단지에 이미 전통적인 전단지에 들어갔던 것도 보셨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눠주는 그 동네는 뭐라고요? 하늘북? 네, 하늘북. 저희는 장터였어요. 네. 그거에 들어가는 것도 또 써 있어요. 네. 봐야 돼요. 예. 배달 돈 많이 썼어요 이미. 예, 그래서 앱 안 쓰고 직접 전화해서 콜하면 쿠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앱을 쓰시면 쿠폰을 못 드린다라고 하는 업체인데, 근데 그거를 본사에서 이제 사람들 그거를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 항의를 한 거예요, 소비자들이. 네. 그랬더니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것을. 그래서 가맹점주한테 니네 이러면 아예 뺀다. 그래서 가서 엄청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돈은 돈대로 저희한테 냈지만 그것은 자유의지니까. 네. 하지만 쿠폰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 많고, 실제로 제가 이 대한민국 치킨전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야, 대한민국 치킨집들이 엄청 많은데 보통 36,000개가 공식 통계이긴 한데 저는 한 5만 곳까지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호프집에서도 치킨을 파니까.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치킨점 사장님들이 엄청 많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터뷰 일을 많이 구할 수 있겠다는데 아니요. 제일 어려워요. 6주 만에 드디어 치킨집 점주 인터뷰한 썰을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짜증이 많이 나셨거든요. 어떤 점에서? 물론 짜증은 많이 나셨겠죠. 예, 지쳤고. 아니 그냥 거두절미하고 짜증이 나셨어요? 예, 지쳤고. 지쳤어요. 그리고 그간에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인터뷰를 따갔지만 실제로는 개선된 것들도 없고. 그죠. 모두가 처음에 김수영 같은 마음으로 들어왔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엄청 공들여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책을 쓸 때는 한 1년만 치킨을 먹었거든요. 계속 이집하고 단골을 삼아서 내가 여기 인터뷰를 따겠다 했는데. 올드보이. 예, 그런데
때려치신 거예요. 이미 공을 한 1년을 들어갔는데. 그 때려친 사장님을 수소문하면 좋을 텐데.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말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연결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에 소속돼 있는 점주들은 정말로 무서워하세요. 내 이름이나 어떤 이 지역 이런 거 밝히지 마라.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몇 명을 인터뷰를 했는지 어느 지역인지를 밝히질 않았어요. 약간 화투패를 섞듯이 다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에 임종윤 지회장님이 그렇죠. 네, 그죠. 임종윤 지회장이 완전히 대박 터졌다면서요. 네. 저 완전 후순위로 밀렸다면서요. 그걸 또 자기 순위와 얼거 생각하시고 계셔? 아니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생각보다 정말 자기 좋았다. 위주셔. 이렇게 신고했냐고 전화 오니까 네. 아니요. 그렇죠. 누가 신고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런 이제 수직 계열화가 좀 느슨하게 돼 있는 업계에서는 밑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뭐 어쩌라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네. 여긴 진짜 올가매나 봐요. 심하게. 특히 분쟁을 겪었던 프랜차이즈의 점주들은 일단은 그게 있는 거예요. 차려놨는데 내가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근데 밑보이게 본사에 조금만 밑보이게 되면 뭐 닭을 만약에 제일 무서운 거는 그거죠. 오늘부터 공급 안 들어갑니다. 그게 사실 페널티거든요. 프랜차이즈의 기본 특성이죠. 예. 일단 한번 부동산 잡히고 인테리어 잡히고 네. 기기 잡히고 물량 계약 잡혀놓으면 내가 마음을 바꿔먹을 방법은 없다. 그렇죠. 왜냐면 차려놨는데 내가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잘못됐으니까 그만두겠어요. 그럼 그만두는 순간 할 수 있는 거는 빚잔치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뭐 가게 조그마한 거 했다 치죠. 기분 나쁘다고 내가 오늘부터 뭐 A 프랜차이즈였다가 나 B로 옮길 거야! 라고 말하는 사장님은 없어요. 왜냐면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써야 되는 돈이 2억 3억 이럴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 2014년에 굉장히 분쟁을 많이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으로 분쟁을 가장 많이 겪는 데는 BBQ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겪는 데는 어디냐면은 멕시카나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그 몇 대 또라이 프랜차이즈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를 써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멕시카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 닭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닭을 원래는 하림에서 좀 공급을 하다가 네. 사조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사조에서 새로 그 6개월에 진출을 했으니까 닭을 바꾸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기존에 어떤 5,000원이었으면 5,660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마리 팔아가지고 3,000원도 안 남는데 3,4,000원도 안 남는데 그 원가가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점주들한테 큰 부담인데 막상 본사에서 설명한 거는 기존의 이 염지 방식이 좀 바뀌었다. 훨씬 더 이제 훨씬 더 뭐 약간 첨단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해서 그게 뭐냐면 텀블러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짤순이에 넣고 돌리는 식. 네. 근데 사실은 염지 방법이 뭐냐면 침지식이라 그래가지고 그 염지액에다가 빠뜨려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는 텀블러식이 있고 또 뭐냐 인젝션 방식이라 그래서 수십 개의 그 주사 바늘이 나와가지고 닭에다가 이렇게 쏘거든요. 염지액을. 그래서 속까지 약간 짭짤하게 하는 기술이 원래 치킨의 굉장히 큰 핵심이에요. 잘 그렇습니다. 튀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염지가 중요한데 막상 그렇게 해서 닭을 받았는데 닭 손질도 좀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멕시카나가 엄청나게 점주들을 압박을 했어요.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만수클럽이라고 뭐예요, 그건? 한 달에 10,000마리씩 팔자고 그래서 이렇게 만수를 팔면은 이렇게 클럽 됐다 그런 거 뭐 하나씩 주고 막 그건 이랬거든요. 보험 설계사 압박하는 거랑 똑같은 한 방법. 달에 10,000마리면은 하루에 몇 마리죠? 불가능해요. 334마리. 예. 와. 그래서 하루도 안 놀면. 예, 하루도 안, 그리고 영업 일수도 정할 수는 없어요. 프랜차이즈는, 그러니까, 코를 때려가지고, 저는 사실은 각 집, 지역마다 제가 치킨집 몇 개를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만약 1688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걸 중앙에다 전화를 했는데, 지점하고 연결이 안 됐죠. 아침 9시에 열기로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9시 전화를 안 받으면, 그것도 페널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죠. 그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직원이라고. 왜냐면은 내 가게인데 내가 놀고 싶을 때 못 논다고. 맞아요. 중앙에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연결시켜주는데 연결이 안 돼. 뭐 사장님이 오늘 아파. 네네. 그랬으면 그게 페널티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프든지 아니면 내가 선택할 내 가게는 내 가게인데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 제가 뭔가 좀 의심스러워서 뭔가 괜히 시원치가 않아서 저도 전화번호 찾아보고 지도에서 찾아보고 직접 전화하거든요. 예. 이유는 몰랐지만 왠지 그게 좋을 것 같은 거야.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 해요. 그게 그런 어떤 이유가 도움이 있었군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페널티 덜 맞겠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게 그 중앙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굉장히 강렬하게 하느냐잖아요. 그래서 만수클럽 얘기를 해보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전국 그 치킨점들의 평균 판매량이 하루에 30마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100배를 더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10배. 저는 그게 사실은 상징적인 건 줄 알았어요. 멕시칸에서 막 CEO를 바꿨거든요. 굉장히 공격적 경영을 하는 CEO를 막 데리고 와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제2의 창업 정신으로 뭐 한다고 뭐 그래서 제가 에이 설마 저게 그냥 말이나 하겠지 정말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수를 어떻게 파냐 이제 점주들이 불만이 나오니까 네. 2마리씩 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당 한 마리 팔면은 막 그 1+1 행사하고 그리고 근데 그게 요새 최근에 내 등짝에 스매싱인가? 거기에서 박영규 씨가 네. 치킨점 사장님을 나오는데 그 에피소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가맹점들한테 떠는 거죠. 쿠폰도 막 2장씩 막 팍팍 주고 그러니까 모든 짧은 시간에 모든 소비자들이 멕시카나를 다 시켜 먹게끔 가맹점주가 죽어서 매출을 늘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10,000마리를 팔 테니까 니네는 손해를 봐.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난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쿠폰 남발해라. 그리고 뭐 1+1 해서 줘라.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근데 멕시카나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좀 탈퇴하는 가맹점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분쟁도 심하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 집요하게 그 탈퇴한 가맹점주들을 괴롭히는 거죠. 어떻게요? 뭐 다른 가게라면은 진짜 아예 뭐 그 주변에다가 이제 악소문을 낸다든가 아니면 뭐 그 앞에다 차려버린다든가. 그래서 지금 여기 그건 최근에 뭐 미스터 피자 네. 때문에 유명해진.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그 매뉴얼 공유하는 게 거의 실시간 수준이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이 겁먹었어?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서로 거죠. 다른 프랜차이즈들끼리 네. 점주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두 손 두 발 다 노하우. 묶어놓는 노하우를. 네. 그러니까 CEO 단톡방. 예. 단톡방이 있으려는지 프랜차이즈 가능하죠.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차린 게 여기 화곡동 일대에 그래서 UHC 치킨이라고 멕시카나 점주로 오래 계셨으니까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 치킨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신 거죠. 네. 그래서 뭔가 개인점을 차리려고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거나 이럴 때 엄청난 그 탄압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 점주분들이 나오셔서 왜 UHC냐면 U H 호프 그 C가 치킨이에요. 치킨. 그래서 UHC 치킨이에요. 그래서 치킨 협동조합을 차리셨어요. 을협동조합이구나. 예, 그래서 협동초합이네요. 또 죄송합니다. 치킨이요, 치킨. 갑자기 부장이 UHC. 됐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는 정말 소비자들한테 이것 안 떼이고 저것 안 떼이고 제대로 된 치킨 공급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프랜차이즈 다 뜯기지 않고 우리도 좀 살고 싶다. 해서 같이 합시다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피자 연합이라고 또 만들어졌죠. 미스터 피자랑 그다음에 뭐 피자헛이든 어떤 그 프랜차이즈 피자에서 이탈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탈했다라는 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이탈을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네.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차린 게 피자 연합이고 많이 문제가 됐던 게 그 협동조합을 주도하시던 분이 결국엔 그 압박을 못 견디고 지난번에 스스로 목숨을 이제 내놓으신 거죠. 협동조합을 주도하시던 분이. 네, 주도하시던 분이. 근데 그게 피자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정한 데를 얘기해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어차피 시켜 먹을 수 없어요. 저희 집에서는 UHC 치킨은 남양주에서는 없으니까. 근데 네. 그런 흐름들이 있을 정도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그 중앙 통제와 쥐어짜는 구조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많이 발달해 온 거죠. 조스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직원들 이렇게 티셔츠에다 GPS를 달았으니까 왜 움직임을 보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경우부터 해갖고 그 배틀로얄이야? 예,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죠. 많이 문제됐었죠. 사찰이에요. 사찰이죠. 그런데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진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나요? 그 매장 내 CCTV 있잖아요. 네. 도둑이 올 만한 곳으로 방향해놓은 사장은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그게 불법인데 뭐 불법이라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 프랜차이즈 PC방도 많잖아요. 그래서 PC방은 정말 CCTV 시스템인데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앉아있으면 바로 그 프랜차이즈 전화하잖아요.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저기 이제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본 에피소드인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힘드니까 컴퓨터를 고치는 척하고 그 의자 밑에 가서 잠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 쏙 들어갈 수 있잖아요. 책상 안으로.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전원을 한번 내려버렸대요. 뭐 지금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수리하러 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10분 정도를 쉬고 유일하게 안 들키는 게 화장실밖에 없는데 그 화장실 가서 조금 더 앉아있거나. 근데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은 이런 기법들이 되게 노하우가 공유가 되나 봐요. 근데 그 원조가 사실은 치킨
점들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 오랫동안 협회장을 맡은 분이 누구냐면 윤홍근 회장이라고 그 BBQ 그러니까 제너시스 BBQ 회장님이 맡으면서 실제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상생하겠다고 하는데 그 상생이라는 거는 그냥 그 듣기 좋으란 말인 거고 가맹점주들한테 그 쏟아붓는 압박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류비를 좀 너무 터무니없이 다 떼가니까 그래서 물류비라도 좀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영업일수라든가 근데 이게 되게 웃겨요. 제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한 번씩 이거 안 팔릴 것 같은데 구색 가축이 안주를 넣어야 되는 거 샐러드 같은 거. 네. 맞아요. 근데 치킨집 가서 이거 누가 사지 싶은 메뉴들 하나씩 다 있죠. 네, 그래서 샐러드 같은 거 넣어 이거 안 팔릴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뭐 중앙에서 공급해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정작 공급해 줘야 될 건 아니죠. 양상추 같은 건 사입을 하시고요. 소스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근데 일하다가 바쁜데 양상추 한두 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 이 동네의 특징상 안 팔릴 것 같은데요. 오래 짱박을 올 수도 없고 양상추. 네, 그래서 안 팔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로스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로스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많이 줄이는 게 노하우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혹시 이 많은 안주 중에서 잘 안 팔리는 거는 취급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좀 약간 바보끼의 질문이거든요. 그런 프랜차이즈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지금 아까 1688 번호 얘기해 주셨는데, 중앙 번호나, 그 다음에 그 치킨 프랜차이즈들 따로 앱 갖춰놓고 모바일 주문받는 곳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당연히 어떤 소비자들은 상당수가, 하루에 많은 수가 얘기할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 주문 안 된다는데요? 네. 우리 동네에서 저거 주문 안 된다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컴플레인인데, 점주 입장에서 보기엔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쳤네. 그쵸. 나 죽이라고 한 거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는 메뉴를 왜 내 가게 메뉴에 넣어야 되냐. 가장 대표적인 게 멕시칸의 과일 치킨이라고. 치킨 모양의 과일 아니야? 아니 그 파우더가 막 메론 막 이런 거. 알아요. 그 녹색 치킨, 헐크 치킨. 그래서 난리가 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유명했었어요. 텔레비에 한동안 인터넷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실현된 파마첵스 같은. 네. 근데 BBQ도 그렇고 굉장히 어이없는 메뉴 많이 개발해놔요. 네. 파리치킨부터 해가지고. 네. 근데 이거 안 팔릴 거 다 알거든요. 그 신메뉴 출시했다고 그걸 잘 보지도 않는데 그러면 일단은 중앙 본사에서는 개발해놓으면은 파우치라는 게 그러면 한 5마리만 팔아봐 해서 5인분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한 번은 큰 파우치를 밀어내기를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닭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돈 버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물류를 트는 게 더 중요해요. 물류를 튼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업체를 그러니까 내가 멕시카나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이제 슈퍼바이저 하잖아요. 지금 윤세민이 노트북을 통해서 과일 치킨을 검색해서 보여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정록 생명 테스트 사진 같은. 이거 올린 분이 글 제목을 이렇게 적었네요. 멕시카나 바이오 해저드. 초록색 치킨하고요, 분홍색 치킨하고요, RGB 치킨이 이렇게. 근데 두 분은 네. 안 시켜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저런 거 출시가 되면 저는 또 먹어봐야 되거든요. 그러셨죠. 네. 엄청 맛없는 거 예측하면서도 먹는데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진짜 치킨 이렇게까지 먹어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왜 개발할까가 저는 되게 이상했거든요. 왜 개발? 거기도 그럼요. 사연이 네. 있겠군요. 왜냐면 메뉴 개발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할 텐데. 네. 그래서 저기잖아요. BBQ가 내세우는 게 박사치킨이라고, 석박사치킨이라고, 우리의 그 메뉴 개발하는 사람 다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라고 그래서. 그 무슨 네이밍이 그래? 그럼 닭한테 박사학위를 따게 하든가. 그 석박사치킨 막 이제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런 거를 왜 개발했지? 근데 한 번 개발해 놓으면 일단 한 번 물류를 딱 밀어내게 하면 어쨌든 본사는 굉장히 돈을 축적할 수 있죠. 신제품이란 이 자동차 유통하고는 다르군요. 최종 판매가 돼야 그 이윤이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류만 밀어내면 본사 입장에서는 돈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판매하는 사람이 로스 손실분을 책임져야 한다. 이게 되게 먹는 거 말고 유통으로는 제 취미 분야니까 스포츠 의류 업계가 그런 걸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아디다스하고 나이키, 리복이 한국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다 대리점한테 마지막 물량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점들이 던져놓고 도산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싸게 사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이쪽에서 지점이 죽어날 때 이쪽이 이윤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는 게 점주들한테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와 신제품 났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우리한테 오겠지 하는데 그 프로모션 기간 동안에는 지금 교촌 사장님들 덜덜 떨고 있네요. 예, 그리고 수년 만에 예. 신제품 나왔잖아요.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면 광고가 붙잖아요. 맞아요. 그럼 광고라는 건 홍보비 목적으로 또 다 뭐라 그러죠? 뿜빠이 해야 돼요. 뿜빠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신제품 나왔을 때 어차피 팔리는 거는 양념치킨하고 후라이드하고 그런 네. 라인인데 신제품 저런 과일치킨 같은 거 엉뚱하게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RGB 엄청 치킨. 스트레스 받는 거죠. 어쨌든 네.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도 혹은 사장님 입장에서도 얼마 전에 네. 그 대박난 치킨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뭐요? 매운 콤보요. 네. 네. 그런 상품이 개발돼가지고 매출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올라가면 윈윈인데 베스트셀러만 그렇죠. 잘 팔리면 좋은데. 네.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 물론 본사 측에서도 새로 개발한 메뉴가 실패했다는 페널티는 있겠지만 가맹점은 아무 잘못 없이 가장 큰 페널티를 얻게 되는 본사는 거네요. 팔리나 안 팔리나 계속 메뉴 개발해서 물류 밀어내면 된다. 그리고 교육비 쪽으로도 뜯어가는 아주 악덕 프랜차이즈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오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걸로 또 교육비 명목으로 조금 또 수술해서 떼가고 그 세상 홍보비로 모든 떼가고. 세상 모든 뿜빠이란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그 BBQ의 올리브유 사건이잖아요. 그게 아마 네, 맞아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06년인가 아마 그때 네. 이제 트랜스 지방 논란이 심하면서 황금 올리브유. 예, BBQ가 승부를 냈던 게 이제 올리브유로 이제 특이했다고 했는데 황금은 뭐야? 보통 18리터짜리 그 기름 한 통이 지금 시중가에서 한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건 8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8만 원짜리 튀겼다고 치킨값을 2배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점주들한테 홍보비 쪽으로 뜯어간 게 거의 한 마리당 막 1,000원, 2,000원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또 점주들하고 굉장히 큰 충돌이 났고 실제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있고 그 노하우를 공수해주고 그리고 물류의 안정성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그건 아니죠. 본사는 본사대로 이렇게 이윤을 축적하는 방식이 가맹점주들을 쥐어짜가지고 어차피 지금 너무 많이 진출을 해 있으니까 네. 그런 문제들 그리고 가장 열받는 건 그거죠. 내가 분명히 계약서를 쓰고 우리 배달 권역에서는 원래 같은 브랜드가 진출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업태를 바꿔서는 진출할 수 있어요. 에? 내가 BBQ 치킨점을 차렸는데 옆에 닭 익는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닭도리탕과 네,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BBQ에서는 원래 그 치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닭도 있어요. BBQ의 다른 업체의 가게를 바로 옆집에다가. 바로 옆집에 바꿔버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닭 익는 마을에서 또 손님한테 안주로 후라이드 치킨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줘요. 행복한 건 본사뿐이네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 본사에서 어차피 물류 오는 길에 BBQ 사장님한테 닭하고 파우더랑 기름 주고 그리고 바로 옆집 가가지고 또 닭도리탕 여기나 구이용 닭 넣어주고. 사장님들 그 2명의 옆집 사장님들은 정말 앉은 채로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이네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다른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거다. 닭도리탕하고 다르다. 근데 이게 실제로 프랜차이즈에서 제일 많은 분쟁 중에 나는 게 뭐냐면 영업 권역 충돌인 거죠. 영업 권역 충돌. 예. 그것 때문에 살해 사건도 나고 이랬었거든요. 네, 네. 종종 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배달 권역이 섞인 거 영업 권역 분명히 몇 미터 안에 안 들어온다 출점을 했는데. 시키지 않기로 했는데 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냐면 BHC가 그 분사가 되면서, 그러니까 매각이 되면서 원래 BHC가 BBQ에 팔렸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출을 하면 안 됐었어요. 출점을 못 했었어요. BBQ가 한동안. 왜냐면 이제 BHC가 있는 권역에 BBQ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회사가 돼버리면서. 매각이 되면서. 예, BHC 옆에 BBQ 있고 BBQ 옆에 BHC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더 험난해져 버린 거죠. 이거는 그렇게 봐도 약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편의점이 옛날에는 이 권역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잘 생각해 보시면 편의점이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네, 지역별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브랜드에서 이 권역을 거의 뭐 없다시피 한 수준으로 해서 점포 뭐 전국 1위가 됐다고 막 광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브랜드가 다 편의점을 막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이에 또 개인점 치킨점들도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전쟁이죠, 전쟁. 출혈 전쟁이 이만큼 심한
업종이 없고 모든 외식업이 되게 어렵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치킨점들이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이미 선취 독점하는 단계가 먼저 마련이 돼 있고 닭으로는 6개 회사들이 먼저 선취해서 독점하고 확실히 프랜차이즈 얘기가 되게 할 얘기가 많긴 해요. 그죠? 네. 예. 아는 얘기도 있고 처음 듣는 얘기도 있고. 네. 지겨운 얘기지만 핵심인 거죠. 한국 네. 산업에. 한 번은 광고를 듣고요. 그 전에 광고를 낸다. 점주님을 만나기 되게 어려웠는데. 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더 어려워 보이는, 프랜차이즈 설명회에 참관하신 얘기를 들어보도록. 근데 그건 더 쉬웠을 것 같아요. 문을 활짝 열고 모두를 맞이했을 테니까. 네.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돌아왔습니다. 어떤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정은정 농축산인이 가봤는지 지금부터 들어봅시다. 수없이 나갔습니다. 수없이. 치킨점 당연히 모든 브랜드마다 다 가봤는데 네. 그러니까 취재 때문에 가셨겠지만 실제로 창업하시는 분도 그렇게 다니시겠죠. 취재하려다가? 그거를 많이 아니, 권유를 아니. 받죠. 그러니까 한 군데만 다녀보지 말고 여러 군데를 가봐라. 그렇구나. 그쵸? 예. 창업하시는 그럼 몇 억이 들어가는데요. 창업의 기본 정신이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먼저 원래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자신의 어떤 창업 스타일하고 창업 비용을 적어내요. 창업 스타일을 어떻게 적어요? 댄디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익스프레스형. 그러니까 배달 전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카페형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제가 폴이냐 펍이냐 뭐. 익스프레스형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30대 여성을 이제 산정을 하고 그러면 내가 가지는 돈이 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연락 절대로 안 와요. 뭐? 왜냐면 익스프레스형은 이미 너무 많이 진출해 있어서 그 본사 입장에서는 안 나온다. 매력적인 요소가 아니고 계속 창업 권유는 몰라면 카페형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한 거죠. 카페형이라는 게 뭐냐면 낮에는 되게 설명도 재밌어요. 낮에는 이 가정주부들이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는 커피와 뭐 햄버거를 팔고 저녁에는 술 손님을 받으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학교 커피는 커피점 가서 먹는 거거든요. 그죠. 학교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낮에는 이제 아이들 손님, 부모님 손님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또 그런 데는 저녁 술 손님이 또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팔면 안 되는 건데 일단 그렇게 꼬셔요. 그래서 한번 내가 전화를 일단은 받게끔은 내가 해야 되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러면서 4억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 카페형 하고 싶다 그랬더니 엄청 VIP 룸까지 모심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개별 면담을 잡을 수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뭐냐면 사업 설명회를 가면 이제 한 뭐 20명씩 오고 이러니까 막 브리핑을 해요. 막 이제 우리 회사가 이렇고 한 다음에 골라내요. 거기서. 골라낸다. 대충 들으러 온 사람들은 그냥 그 정도 설명 듣는데 약간 질문하는 스타일을 보는 거야. 약간 차리겠구나. 정신 차리겠구나.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노하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또 카페를 좀 해봤었거든요. 천안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어필한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카페를 하는데 돈가스를 좀 팔았었거든요. 돈가스 하는데 업태 변경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니까 치킨을 좀 차리고 싶고 네. 뭐 이만저만 하다 그러면 엄청나게 잘해줘요. 진짜 할 것 같은 사람이구나. 네. 진짜 할 것 같은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도 안 돼. 약간 바보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질문 해야 되냐면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튀김기랑 이런 거 다 이제 본사에서 해주시는데 오븐 만약에 구운 닭이라 그러면 그럼 제가 만약에 장사를 잘 못해서 망하게 되면 이거 다시 본사에서 이 김을 다시 이렇게 가져가 주시나요? 그러면 진짜 저 아줌마 되게 하고 싶은데 약간 바보다. 꼬시자 이러면 그렇게 말하면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바보죠. 그래서 지금 중고 시장에 가면 중고 기물 시장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커피 머신하고요. 네. 튀김기예요. 왜냐면은 내가 프랜차이즈에서 이게 되게 웃긴 게 프랜차이즈에서 치킨점을 차리려면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튀김기하고 오븐기를 써야 돼요. 네. 그럼 팔 때는 내가 그냥 중고 시장에 허무하게 내놔야 돼요. 물건은 무조건 신품 샀다가 네. 그냥 저 황학동 같은 데 내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황학동 가면 세상 모든 중고 물건이 있는데 다른 모든 중고들은 다 헐어 빠졌는데 네. 식당 관련된 물건들은 다 세핑이에요. 냉장고하고 튀김기. 집에 하나 넣고 싶어요. 냉장고 되게 큰 거. 근데 네. 저 큰 냉장고를 집에 쓸 일은 우리 집에 시체가 있을 때밖에 없어. 거기 보면은 가끔 그거 팔아요. 토막 내면 작아도 되는데. 맥반석 오징어 구이기 팔아요. 맞아. 근데 그게 다 장사를 그렇게까지 세핑으로 그렇게까지 중고화가 잘 되도록 얼마 안 쓰고 망한 사장님들의 유품이야.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되게 이상한 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예. 인테리어 업자예요.
그런데도 인테리어는 본사에서 해야 되는데 요새 하도 그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 진짜 내 와이프가 인테리어 가게 사장이면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도면값을 받아요. 그게 한 800만 원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도면하고 비밀의 도면. 그 설계도 하고 손님들이 그다음에 반드시 디자인, 치킨을 또 먹고 싶은. 디자인 이제 그 간판을 그러니까 네가 네 돈 한대 그러면 그거 계산해 보면 차라리 그냥 본사에다 인테리어 맡기는 게 낫다고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걸 설명을 친절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긴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도 그걸 다 들었는데도 그래도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한 분들이 길에 저렇게 많으신 거 아니에요. 태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미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바보 아닌 건 다 꼬셔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게 설명을 하는 거죠. 와, 어차피 이 돈은 해요? 어차피 이 돈은 여기서 벌충되고 이 돈은 여기서 벌충되고 이 돈은 여기서 벌충되고 예를 들어 막 그 그렇죠.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 이렇게 보통 한 달에 200마리 정도 팔면 이 돈은 벌충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 달에 200마리만 팔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상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걔네들이 맨날 하는 말이 상권 분석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급 상권지, 뭐 B급 상권지 하는데 프랜차이즈 저는 옹호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의 그 준비 없음에 제가 더 경악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는 느낌이 딱 오네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고 네. 예를 들어 돈이 있는데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대해서는 고민 똑바로 안 하면 투자 자문 업체 가면 그런 사람들도 먼저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날 잡아잡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한번 하러 갔는데 호주에서 교포 부부가 오신 거예요. 이제 호주에서 치킨 팔려고? 치킨집을 호주에서 차리려고. 해외 창업이라는 시장이 또 있어요. 있어요? 네. 저 괌에서 무슨 짬뽕집 본 적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는 것도 막 언론에서 막 한식 세계화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그걸 또 혹해가지고 제가 남미에서 오신 분도 봤어요. 이거를 이제 노하우를 배우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이 해외 창업만 또 전문으로 하는 설명회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염지된 거를 이렇게 태평양을 돌아서 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그건 제가 이해가 뭐냐면 그런 거죠. 닭은 현지에서 구해라. 닭은 현지에서 구해요? 노하우 그러니까 기술 이전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술 이전 비용. 예, 그건 뭐 정당한 겁니다. 예, 맞아. 보통. 기술 이전 비용. 소스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치카이도 용액이라고 하죠. 이제 염지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 나라마다 식품 위생법이 달라가지고 맞아요. 통과할 수 없는 것도 많은데 그런 거를 잘 못 알아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같이 멍청한 표정으로 그 설명회를 듣고 있다가 왜냐면 그래야 끝까지 안 쫓아내니까. 그래도 그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나중에 제가 딱 잡았어요. 가시는데 이미 거의 반 차리시기로 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뭐 어떤 식이냐면 호주에 차릴 거니까 상권 분석을 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내가 가보겠다는 거야. 그럼 비행기 값을 누가 내야겠어? 이 부부가 내셔야 되잖아요. 아따. 어이구 진짜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하겠어. 예, 그리고 뭐 가가지고 이제 현지 분석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게 세팅하고 난 다음에 치킨 튀기고 판매하고 뭐 메뉴 안정화시키고 안정화란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메뉴를 안정화시켜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려요. 연락처 하나만 주세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요. 그런 다음에 제가 연락 드렸죠. 하지 마세요. 근데 큰일 진짜 납니다. 궁금하네요. 네. 호주에 있는 부동산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 그래서 왜 저렇게 그러실까 했더니 그 불안함이 있는 거죠. 50대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니까 내가 뭔가는 해야 되는데 외국 생활도 녹록치가 않은 거죠. 모든 자본을 다 끌어들여서 이민을 가는데 막상 좋은 직업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요식업에 눈을 돌리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요식업을 하실 건데 왜 이민을 가셨냐. 한국에서도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그런 일들을 제가 되게 왕왕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동남아의 큰 도시 가면 한국 식당들이 그렇게 있는 건가? 그렇죠. 아니, 한국 사람이 있으면 한국 식당이 있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식당. 그리고 얼마나 꼬셔놓는 말도 되게 귀여워요. 막 브라질 이런 데 남미는 닭이 싸기 때문에 더 많은 이윤을 축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내서 어떻게 저런 해맑은 얼굴로 저런 사람을 꼬실 수가 있지 이런. 브라질 가면 네. 여기 닭 얼마 받고 하림이 공급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동안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산업을 보려면 그러니까 치킨점을 많이 보다가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넓혔던 게 뭐냐면 카페였어요. 그래서 카페베네.
네. 좀 다녔고 카페베네 지금 사실은 없어졌어, 거의. 본점이 얼마 전에 폐점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오랫동안 왜 쫓았냐면은 저는 카페베네의 그 김성건 회장의 행보가 너무 웃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감자탕 하던 분이었는데 네. 카페베네 대박 터지고 사실은 그 CEO로 영입을 했던 할리스 커피를 만들었던 강훈 대표가 네. 얼마 전에 또 스스로 목숨을 놨죠. 그래서 사실은 카페베네의 그 부침에는 두 남자가 개입이 돼 있는데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고 또 한 명은 토니버거라는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가맹점 모집을 또 작년에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길 갔다 왔거든요. 네. 잠시만요. 예. 벌써 1시간 지났어. 아, 그쵸? 그렇구나. 우리 이거 다음 시간에 들어야 될 것 이거 뭐야, 진짜? 평생 하는 거 아니야? 깜짝이야. 이거 뭐, 참. 이거 그러니까 시계 좀 똑바로 볼걸? 계속 고정해달라고 막 그러셨잖아요. 아니요, 고정 못해요. 이게 지금 천일야화네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 끝내기만 해봐. 죽여버리겠어. 얘기 안 끝나. 잠깐만. 자, 다음 주 이 시간에요. 정원정 농축산인하고요. 이게 프랜차이즈에 대한 얘기를 좀, 도시 특수 노동자가 빨리는 것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 아싸, 한 해 더 연장했잖아. 다음번에 더 다른 거 갖고 와야지. 계속 당하고 있어요. 강훈과 김선권, 카페베네와 토니버거라는 주제어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죠. 정은정 농축산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 감사합니다라니.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뉴스 아카이브 열심히 진행하고 치킨을 좀 잊어봅시다. 네. 매주 주말에 치킨을 먹어서 큰일 났습니다. 1920년 1월 6일 천일국 진성덕 황제 억조 창생 만승 군왕이 탄생한 날입니다. 딱 보면 되게 씹덕일 것 같아요. 머리를 어떻게 써서 이런 명칭을. 근데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죠. 웃으면 제 목숨이 위험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문선명 씨의 생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이름을 쓰면서 긴장해서요. 윤석열 에디터가 1920년을 1920명이라고 썼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거보단 많아요. 그 결혼하신 분들은. 네, 이분은 단 한 분뿐인데. 네. 그리고 2016년 1월 8일 대북방송이 재개됩니다. 네. 대북방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네. 2004년에 북한의 요구로 중단되었다가 2010년 5월에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다시 재개됐고요. 네. 그리고 2015년엔 목함지뢰 사건으로 재개됐습니다. 네. 2016년 1월 8일에는 4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을 이유로 다시 재개되어 현재 아직도 방송 중입니다. 이 똑똑한 국민들이 재난을 많이 경험하면서 겪는 것은 머릿속에 깊이 각인하는 지식은 이겁니다. 재난이 생기면 나쁜 놈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수익을 만든다. 안보 장사하는 이 업체들,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청취자분들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훈풍인 거죠. 이 확성기에서도 방산비리 사건이 터졌었죠. 네. 네. 이에 북한에서는 이제 그 확성기로 크게 또 네. 우리나라 장비가 북한 장비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개별 앰프래요. 장난 아니다, 진짜. 네. 근데 확성기로 크게 방송을 하는데 북한에서 그걸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교회 망하면 거기서 따오나? 어떻게 방어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네 스피커로 크게 트는 걸로는 역부족인 거예요. 장비 차이가 열악해서. 그렇죠. 그래서 음향은요, 돈이 이겨요. 그래서 대남 확성기를 북쪽으로 돌려버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그러니까 대북 방송의 소리가 안 들린대요. 네. 이때 대북 방송이 재개되면서 이해란 씨의 100세 인생이 추가됐습니다. 네. 그 단체들이 생각하는 그해 히트곡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게 좀 멋있는데 임창정 씨의 문을 여시오도 추가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DMZ의 고라니들이 죽도록 그것을 듣고 북한의 병사들은 못 들었다. 2015년 1월 6일 백화점 갑질모녀 사건에서
갑질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주차 아르바이트 요원 3명을 경찰이 소환 조사했습니다. 네, 피해자들이요. 네, 이 일은 2004년 12월 27일에 2014년이야. 10년 뒤에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2014년 12월 27일에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이 가는 차 뒤에서 주먹질을 했다는 이유로 주차 아르바이트 요원을 무릎 꿇렸던 갑질모녀 사건이었습니다. 2014년에 땅콩회항 사건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후 갑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던 와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네. 땅콩회항 사건도 큰일인데 이 땅콩회항 사건하고 콤보로 들어간 게 바로 2015년 영화 베테랑의 개봉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다시 기억을 해보니까요. 언론이 움직이는 생태계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달까요? 그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팬톤 컬러 같은 것을 매해 정하나 봐요. 작년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영학이죠. 네. 뭐 좀 러프하게 얘기해 봅시다. 갈 때까지 간 관종. 그쵸. 근데 그것을 언론이 최근 시즌의 팬톤 컬러로 선택한 것도 저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관종 공해에 심각하게 시달리는 사회잖아요. 지금의 사회는. 돈을 버는 관종이라는 거는 독특하죠. 돈 버는 관종도 많고 어찌 보면 뭐 우리도 그건지도 몰라요. 아, 그거는 그렇네요. 그러네요. 지금 와서 돌이킬 수 있는 거는 언론이 써먹는 유행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팬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참 많은데 요파 씨의 소개가 안 되고 전국을 다 뒤흔들게 된다는 거는 임종린 주회장 같은 사람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언론이 장사가 어디서 될지를 알아보는 것 같다. 네. 뛰어난 디자이너가 몇 명 있나 보다. 시대를 이끄는. 사실 여기서 논의가 좀 발전했으면 이거는 노동 문제로 발전해야 될 이야기였는데. 하나도 발전적이지 않았어요. 네. 저놈 잡아 죽여라. 이영학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종편이 가장 안 좋고 아이들에게 권하지 않고 싶은 매체라는 게 그겁니다. 계속해서 나를 혼자 앉아서 말도 안 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화를 내는 존재로 유지시켜 주거든요. 팟캐스트도 그렇지만요. 네. 다음은요. 2005년 1월 7일입니다. 프랑스의 주간지 샤를리 앱도 본사에 무장한 2명의 남성이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합니다. 이게 벌써 3년이 됐네요. 네, 샤를리 앱도 테러 사건이죠. 이후에 프랑스 시민들은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내가 샤를리다 운동을 시행했습니다. 네. 샤를리 앱도가 하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샤를리 앱도가 말을 할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운동이었죠. 그렇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언론 자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전 세계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왈츠를 쳤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은 마치 이스트를 기다리고 있는 빵 반죽처럼 예, 어디서 뭐가 날아오든지 자기가 필요한데 영향을 받아서 알아서 부풀어 오르는 상황. 그렇죠. 이거는 이스트라기보다는 소다를 기다리고 있는 달고나 같은 느낌이죠. 공기 중에 소다가 다니다가 계속 붙는 거야 거기에. 그렇죠. 알아서 돼 결국 달고나가. 네. 이후의 현상에 대해서는 154A, 155A, 223A화에서 현지에 계신 홍소라 님이 전달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네요. 샤를리 앱도 사태를 보고 한국의 지식인들의 흐름이 되게 묘했어요. 저는 프랑스 국민들의 생각에 동의할 줄 알았거든요. 네. 내가 당신에게 동의하진 않지만 당신이 말할 자유는 지켜주겠다. 볼테르가 한 말이었나요? 근데 한국 사람들 중 다수는 뭐 말을 그렇게 잡아줬죠. 그렇죠. 그게 글을 쓰는 사람이든 글을 읽는 사람이든 방송을 하는 사람이든 방송을 보는 사람이든 다 주로 그런 식으로 가더군요. 네, 저도 이 아카이브를 원고를 쓰면서 이 당시의 기사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댓글창 보면은 그냥 낫지예요. 심지어 인권을 중시한다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시는 걸 보고 묘했어요. 네. 다음 보시죠. 2015년 1월 1일입니다.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어요, 벌써. 네. 예. 당시 자정을 기해서 담뱃값이 올랐는데 저는 이거를 사실 뭐 사재기도 생각도 안 하고 대비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 뭐 사재기 많이들 하고 있다래 가지고 뭐 덤빌 생각도 없었고. 저는 그냥 그때 담배를 한 하루 이틀 참았던 기억이 나요. 이것 때문에 인심이 너무 흉흉해졌었거든요. 맞아요. 편의점 가면 담배 사는 사람들 되게 못마땅해하고 한 값씩 사라 이런 거 다 써붙여놓고 네. 그래서 저는 29일쯤에 담배가 다 떨어져서 하루 안 피고 참았던 것 같아요.
1월 1일 날 사야지. 저는 이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때 주로 이제 밤에 생활할 때였으니까 새벽에 생각 없이 편의점에 가서 담배 하나랑 과자 쪼가리 하나를 고른 거예요. 네. 내밀었는데 그때가 아마 뭐 새벽 2시인가 그랬을 거예요. 1월 1일 새벽 2시인가. 7,000원인가를 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때 더닐이나 메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2주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딴 건 4,000원인데 그건 아직 2,500원이었죠. 네. 그래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었고 업주들이 숨겨놓고 안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갖은 스트레스를 알바생들과 직접 일하는 점주님들이 다 받았죠. 네. 네. 그리고 이후로 우리는 면세점에서 담배부터 사게 됐죠. 그렇습니다. 공항에서 막 뛰어가서 가는 곳이 똑같아졌습니다. 줄 엄청 서 있잖아요. 요즘에도 네. 그런지 모르겠네요. 요즘엔 줄까지는 안 서 있어요. 덕분에 저는 집에 전자담배 3개와 아이코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모두가 그렇게 되었어요. 폰인 줄 알고 집었더니 아이코스고. 네. 한편 2017년 7월 자유한국당에서는 담배세 인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수 언론의 장악력이 너무 낮아져서 보수 언론만 가지고는 이제 사람들 못 속인다라는 걸 자유한국당이 몰라가지고 지난 5월부터 지금 1월까지 계속해서 실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매일같이 새로운 실축을 하고 있어요. 지난 간밤에는 김성태 의원이 모두를 안고 자폭해버렸죠. 김성태 의원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허술한가 몰라 사람이. 이게 되게 그중에 되게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담배값 인하 법안을 발의하면 모두가 좋아할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런 정치계 사건을 볼 때마다 저기는 분명히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엄청 많이 있을 거야라는 자세로 출발해서 보거든요. 네. 그 제가 짐작한 거는 젊은 세대하고의 소통은 아예 포기를 했나 보다. 원래 집단이 결론을 낼 때 멍청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멍청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저런 의견들을 다 받아봤는데 가장 섹시했던 게 지금 당장 인하 법안을 때리자는 거였겠죠. 그리고 예전에 잘 됐던 기억이 있단 말입니다. 국민의 정부 당시에는 이런 자기들이 내놨던 법안 뒤집는 짓을 많이 자꾸 해도 질질 끌고 6개월 동안 그걸 계속 이야기하면 결국은 국민의 정부 쪽으로 화살이 넘어갔거든요. 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카이빙이 다르죠. 봄은 갔어요. 확실히.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윤세민 에디터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치킨전은 또 한 회 연장돼 버렸습니다. 네. 12월까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1월 셋째 주까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끝내놓고 보니까, 결국 1월까지 하게 됐습니다. 장담합니다. 1월은 죽어도 넘기지 않겠습니다. 네, 진짜 이야기꾼이라는 존재가 찾기는 힘들잖아요. 네. 근데 한번 찾아서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맞아요. 파워가 좋아요. 2000년대 초반에 알고 다니던 몇몇 래퍼들이 생각나요. 떠버리세요. 잘 지내나? 이렇게 해서 256회로 예정되어 있었던 대한민국 치킨전 Q&A가 257회로 늦어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받도록 할게요. 상품을 더 많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 PD가 밖에서 노력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254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 순서였습니다. 윤세민과 유엠씨가 앉아있었고요. 광고 홍보 업무에는 유면상 PD가 수고를 하고 있었고요.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은 오늘 하루 휴가입니다. 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